안녕하세요. 코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제학교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물론 제가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고 8월부터 시작되는 새학년 새 출발 시기에 맞춰 내가 원하는 대학의 꿈을 위해 출발선에 다들 출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 하는데 첫 번째는 대학 준비는 그레이드 9이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학교에서 지금 보고 계신 MIT나 스탠포드 또는 하버드 같은 명문대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걸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대학 가려면 영어가 우선일까? 수학이 우선일까?를 주제로 시작해서 GPA 성적 올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Korea International School 제주인 KIS는 유치원부터 12학년제이며 그레이드 5까지를 초등학교로 인정하고 중학교는 그레이드 6부터 그레이드 8까지이고 고등학교는 그레이드 9부터 그레이드 12, 기숙사 프로그램은 그레이드 6부터 제공됩니다. KIS는 미국 커리큘럼을 따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그레이드 9부터 그레이드 12까지 4년 동안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그레이드 9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제주인 NLCS는 유치원부터 13학년까지 운영되며 초등학교는 리셉션부터 6학년까지이고 중등학교는 7학년부터 9학년까지이고 고등학교는 10학년부터 13학년입니다. 이렇게 영국 학교인 NLCS는 13학년제로 그레이드가 아닌 year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작인 10학년을 year 10으로 표기하고 굳이 그레이드는 9인 것입니다. Branksome Hall Asia 제주인 BHA는 최근에 학년 개편이 되면서 초등학교는 5학년까지 운영되고 중학교는 6학년부터 8학년까지 운영됩니다.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운영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작인 그레이드 9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작 학년입니다. 세인트 존스버리 아카데미 제주 SJA도 미국 커리큘럼으로 운영됩니다. KIS와 같은 학년제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운영합니다. 초등학교는 5학년까지 운영되고 중학교는 6학년부터 8학년까지 운영됩니다.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운영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작인 그레이드 9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작 학년입니다. 해외 대학 준비는 그레이드 9이 시작이다. 저의 첫 번째 주제인 그레이드 9이 시작이다의 참고 자료는 보시는 College Admissions Timeline에서 제시한 그레이드 9부터 10, 11, 12까지 각 학년별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오늘은 그레이드 9 학년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Do the values exercise to determine what's important to you. 가치관 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세요. 이 말은 학생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치관 연습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학업, 취미, 윤리적 신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자기 이해를 높이고 향후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Take a personality assessment to learn more about your strengths, challenges, and communication and learning style. 성격 진단을 통해 자신의 강점, 도전 과제, 커뮤니케이션 및 학습 스타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즉, 성격 진단 테스트를 받아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고 학습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개인적인 발전과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plore and engage with extracurricular activities, e.g., clubs, sports, community service, fine and performing arts, work, and other in or out of school activities that align with your values and strengths. 자신의 가치관과 강점에 맞는 과외 활동, 동아리, 스포츠, 지역사회 봉사, 미술 및 공연 예술, 직장, 기타 학교 안팎의 활동을 탐색하고 참여합니다. Create an activity log to track all your extracurricular activities, summer experiences, academic honors, and other achievements. 활동 로그를 만들어 모든 과외 활동, 여름 체험, 학업 우등상 및 기타 업적을 추적하세요. Develop your time management and study skills. 시간 관리 및 학습 기술을 개발하세요. 저는 그레이드 9 학생이 1년 동안 해야 하는 여러 다양한 활동이나 자신의 가치관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바로 시간 관리와 학습 기술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을 목표로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바꿔야 하는 습관이 하루하루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시간을 끌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에 끌려가는지, 시간을 끌고 가는지를 직접 확인하며 학생의 오랜 잘못된 습관 하나를 될 때까지 바꿉니다. 만약 시간 관리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어차피 그 학생은 원하는 대학을 못 갑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학생 스스로 바꾼 시간 관리 습관은 평생 진행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편한 방법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구체적으로 이 시간은 왜 이렇게 진행되었지? 라고 학생에게 물으면 학생은 정말 다양한 핑계거리를 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과 언변을 잘하면서 프로젝트 발표는 왜 못한다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해. 좋으니까 하라고 하겠지. 무조건 그냥 하는 거야. 일단 그냥 해. 해보고 이야기해. 선생님도 할 테니까 너도 그냥 무조건 해. 무조건 하라고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시간 관리와 함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학습 기술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적입니다. 공부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 공부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그레이드 9인 지금부터 12학년까지 4년간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공부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 진짜 싫은데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공부가 재밌어지도록 만들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너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재밌어 할까? 답을 몰라. 매번 틀리는 것보다. 답을 맞추면 재미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그나마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이 뭐야? 몰라요. 그래? 그럼 오늘은 과학이라고 하자. 다음 주 선생님 다시 만나기 전까지 최근 학습하고 있는 단원 어디인지 확인해서 너가 아는 문제만 모두 구글 시트에 너가 선생님 입장이 되어 과학 문제를 만들어 와. 반드시 너가 아는 문제만 모두 문제로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건 할 수 있지. 지금부터 너는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인 거야. 다음 주 너가 아는 문제를 모두 문제로 만들어 오면 선생님은 반대로 너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할 거야. 여기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의 입장이 된 공감입니다. 두 번째, 과목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를 만든 취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 주는 이제 학생도 모르는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만들어 와야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4주가 되어 4개의 시험 문제집이 만들어지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풀어보도록 전달합니다. 아마도 100점을 맞지는 못할 테니까요. 내가 아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공부는 재밌어집니다. 재밌게 공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재밌는 방법들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그런 것들이 나만의 학습 기술이 될 것입니다. PSAT. Some high schools allow you to take the October PSAT as a freshman. PSAT. 미국에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으로서 10월 PSAT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9인 황금 같은 시기에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재 자신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 SSAT와 PSAT고 최종 목표는 SAT입니다. SSAT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SAT 어려우니 너무 쉽게만 보지 마시고 특별한 기준이 없으시면 제가 제시하는 방향에 맞춰 준비해 보세요. SSAT, Secondary School Admission Test의 약자로 미국 및 캐나다의 사립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치르는 표준화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학생의 언어, 수학, 독해 능력을 평가합니다. 대상은 주로 3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국제학교 학생은 최종 목표인 SAT를 잘 보기 위해 그레이드 9인 9학년 때 SSAT 시험을 보고 자신감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PSAT, Preliminary School Admission Test. 예비 SAT의 약자로 말 그대로 SAT에 전해보는 예비 시험의 성격도 있지만 National Merit Scholarship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 있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장학금을 제공하여 그들의 학업 및 진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은 주로 10학년과 1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SAT, Scholastic Assessment Test의 약자로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치르는 표준화된 시험입니다. 구성은 읽기, 수학, 작문 및 언어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대상은 주로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 응시하며 대학 입학 신청서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SAT, PSAT, SAT에 대한 간단하게만 우선 안내드렸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현재 9학년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학습 능력에 자신이 없으면 SSAT를 먼저 시험 보고 자신감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고 SSAT 경험이 있거나 환경 여건상 PSAT부터 시험을 보고 싶으면 우선 PSAT 만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시험 봐야 할 것입니다. SSAT나 PSAT나 최종 목표는 SAT 점수를 잘 받아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Take an interest assessment to explore possible college majors and careers. 관심도 평가를 통해 가능한 대학 전공과 직업을 탐색하세요. 미래의 학생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요? 요리사가 꿈일 수도 있고 농구 선수가 꿈일 수도 있고 사업가를 꿈꾸기도 하고 컴퓨터 전공 개발자가 되고 싶고 아니면 의사, 조종사, 건축가 아니면 연구하는 박사 등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을 위한 최고의 대학을 리스트업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결정되면 주변에 전공과 관련 있는 산업체나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안정적인 직업군인지 확인합니다. 대학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반드시 평생 즐겁게 일할 나의 직업부터 고민하세요. Meet with your school counselor to explore clubs, classes, and discuss course selection. Start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them by doing this regularly. 학교 카운슬러와 만나 동아리와 수업을 탐색하고 수강 과목 선택에 대해 논의하세요. 이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카운슬러와의 관계를 구축하세요. 이 부분 별 2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대학 입학 시 제출하게 되는 교사와 카운슬러의 추천서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는 학생이 우리 학교의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thletes.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NCAA and NAIA athletic recruiting requirements. 운동선수, NCAA, NAIA 운동선수 모집 요건을 숙지하세요. 미국 대학 입학에서 운동선수와 관련된 NCAA와 NAIA는 각각 대학 스포츠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2개의 주요 조직입니다. 이 2 조직은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을 규제하며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설립은 1906년입니다. 회원 학교 수는 약 1100개 이상의 대학 및 대학교를 지원하는 큰 규모입니다. NAIA,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ollegiate Athletics, 설립은 1937년입니다. 회원 학교 수는 약 250개 이상의 대학 및 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NCAA는 NAIA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조직으로 더 많은 학교와 학생 운동선수를 포함합니다. 장학금은 NCAA의 디비전 I는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는 반면 NAIA는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대회는 NCAA 챔피언십은 더 많은 미디어 노출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NAIA 챔피언십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진행됩니다. 그 밖에도 학생 운동선수에게 다양한 혜택들이 지원됩니다. NCAA와 NAIA는 미국 대학 입학에서 운동선수로서의 기회를 찾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규칙과 제공하는 기회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학교 그레이드 9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해외 대학 준비는 그레이드 9이 시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주제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자신의 강점, 학습 스타일, 어떻게 할지 알아보세요. 동아리, 스포츠, 지역사회 봉사, 미술 및 공연, 이 모든 것이 Extracurricular Activities, EA로 이야기하는 과외 활동으로 그레이드 9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끌고 다녀야 합니다. 공부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제학교 9학년부터 시작되는 해외 대학 입시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MIT, 스탠포드, 하버드 같은 미국 명문대 입학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걸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가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주 영어 교육 도시에서 국제학교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코다였습니다. 안녕.